고막주사를 맞았는데도 귀는 여전히 먹먹하고 뭔가 모르게 웅웅거린 듯 답답하게 낮은 음이 안 들리시나요? 잠깐 정상 청력으로 돌아온 듯 하다가도 금세 뚝뚝 떨어져 버리는 청력. 문제는 고막이 아니라 이것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명난청 완치학교의 민예은 원장입니다. 방금 제가 읽어드린 이 이야기 본인의 증상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이 영상 꼭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증상은요, 저음성 난청이에요. 최근에 울산에서 KTX 타고 올라오시는 남성 환자분이 있으세요. 그 환자분은 생산 현장직에서 일하고 계셨는데 3년 정도부터 귀가 조금 갑갑하니 먹먹감을 느끼다가 이제 주 5일 근무하고 이틀 쉬고 나면 괜찮아지셨대요. 그래서 이것들을 반복하시다가 어느 순간부터 본인이 다루고 있는 기계 소음이 안 들리길래 이거 병원 가봐야 되나 싶어서 병원에 갔는데 그 이후로는 쉬어도 청력이 돌아오지가 않고 소리 전문 병원에 가니까 이미 난청이 너무 많이 진행됐다. 그래서 고막주사 맞아라 라고 해서 고막주사를 3번 맞고 난 다음에 또 청력 검사해보니까 10대 10에 또 떨어져 있고 다른 병원 가서 이뇨제랑 고막주사를 또 처방받아서 열심히 치료를 했는데 5대 10이 전체적으로 다 떨어져 있어서 와 이거 정말 큰일 났다 해가지고 저를 찾아와서 치료를 진행하신 분이시거든요. 물론 지금은요 청력이 많이 좋아지시고 이제 고막주사도 더 이상 안 맞으시고 이뇨제도 끊고 건강은 되찾으셨지만 기회적 소음을 못 듣는 이런 과정들 속에서 직업도 잃으시게 되면서 사실은 3년 동안 너무 많이 고생을 하게 되신 안타까운 케이스였어요. 이처럼 저음성 난청은요 초반에는 그냥 좀 먹먹한가? 갑갑한가? 근데 쉬면 괜찮네? 라고 하면서 저음성 난청이라고 진단되지도 않고 자각하지도 못해서 치료의 시기를 놓치기가 쉬운 질병인데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되면 환자분들이 회복하는 데에도 훨씬 더 오래 걸리게 되고 심한 경우 영구적인 청력 손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정확한 조기 발견과 그에 맞는 생활 습관이 너무 중요해요. 이런 저음성 난청이 생기는 이유가 뭐예요? 저음성 난청에 대해서 먼저 말해볼게요. 저음성 난청의 특징은 주로 125에서 500Hz 사이 그 이하의 저주파가 감소가 되는 거예요. 뭔가 말소리가 울리고 뭔가 갑갑하게 들리는데 또 내가 완전한 난청은 아닌 것 같다라고 약간 헷갈리기도 하면서 음악 같은 거를 들으면 우리 음악이 되게 저음역대의 영역부터 높은 음까지 다양한 배경 연주 음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일부 낮은 음이 삭제되는 것으로 이렇게 들리기도 해요. 근데 이것이 아침 저녁으로도 청력이 왔다 갔다 할 만큼 가변적이다 보니까 자꾸 일시적인 증상으로 오인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명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이게 고음은 정상이어가지고 우리가 어음 명로도 검사나 이런 거 해보면 상대방이 발음을 어떻게 잘 알아듣냐를 하는 검사이다 보니까 그 검사를 진행하는 그 소리가 저희가 잘 듣는 영역대를 보통 많이 타겟을 하고 있어서 또 이 어음 명로도 검사는 저음역대의 난청이 발견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더 늦게 발견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자칫 청력은 괜찮다라는 오진을 받기가 쉽고 정밀 청력 검사를 하지 않으면 약간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치료 시기가 놓쳐지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이분들은 체질적 특징이 있어요. 귀 안에는 물로 많이 이루어져 있어서 수액대세가 원활해야 되는데 이 수액대세가 원활하지 않아서 한의학적인 관점으로는 습담이 정체된다라고 나와요. 예를 들어서 내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열이 생기거나 과로를 해서 열이 쓴다고 하더라도 물이 위쪽으로 올린 상태에서 땀으로 잘 배출되지도 않고 열이 안쪽으로만 몰리는 경향이 있어서 이런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수액대사를 원활하게 하는 생활관리 방식을 바꿔줘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또한 스트레스 발생할 때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지 않아서 스트레스 받을 때 여기 목 뒤 굳는 거 아시죠? 교감신경이 항진되면 거기가 딱 굳어버리거든요. 굳고 나면 저음성 난청이 딱 이렇게 오게 되는 이 악순환의 고리가 반복되고 있어서 스트레스가 발생됐을 때 이 뒷목을 풀어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해요. 그리고 저음성 난청일수록 이관의 움직임과 연관이 많아서 코와 귀의 점막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환자분들 과거에 오랫동안 비염을 앓았거나 어렸을 때 중이염을 많이 앓았거나 아니면 내가 성인이 돼서도 중이염 때문에 오랫동안
오랫동안 고생하시거나 하신 경우가 많으세요. 그래서 저음성 난청은요, 고막 주사나 약이 아니라 난청을 만들었던 시스템 자체를 바꿔야 합니다. 저음성 난청은 단순히 청각신경만의 문제가 아니라요, 귀를 둘러싼 순환 시스템 전체를 리셋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이 시스템 전체를 리셋하기 위해서 어떤 생활 습관을 가지면 좋을까요? 첫 번째, 내 귀에 있는 압력을 조절하는 루틴을 만드셔야 돼요. 우리 한때 물 많이 먹으면 건강하다고 해가지고 막 무조건 많이 먹고, 요즘 다이어트 한다고 환자분들도 막 2리터씩 3리터씩 막 드시잖아요. 그럴 때 이 환자분들이 수액이 이렇게 바로 땀이나 이런 것들로 잘 배출되는 사람이라면 문제가 없는데, 저음성 난청이 오는 환자분들은 수액대사가 떨어져서 오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환자분들은 너무 물을 과다하게 섭취하는 것은 독이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하루에 2리터 이상 드세요 라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 저음성 난청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1리터를 넘지 마세요 라고 설명드리고요. 동일한 수분을 섭취하더라도 내 몸의 염분에 따라 물을 이렇게 딱 잡고 있는 성질이 있을 수가 있어서 염분도 저염식으로 조절해달라고 설명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수면이 중요하다는 건 뭐 다들 아실 텐데, 특히 이 수액대사 관점에서 생각하면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가 뇌 척수액 순환의 황금 시간이기 때문에 그때 주무시고 계실 때 이 순환이 훨씬 더 개선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1리터 이상 마시지 않고 저염식을 하고 밤에 10시부터 2시까지 잘 자고 있을 때, 이럴 때 뇌압이 자동적으로 조절되는 내 몸의 시스템을 리셋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몸의 순환계를 리셋하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경추, 경부의 림프순환, 이 귀 주변에 림프액 진짜 많이 있거든요. 우리가 마사지 할 때, 뭐 할 때도 항상 이 귀 주변으로 넘기잖아요. 그만큼 림프계획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 이 귀와 옆 경추 부분인데, 이 귀와 이 옆 경추 부분에 순환이 잘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스트레칭을 하시던지, 아니면 자기 전에 경추, 목은 좀 풀어주고 주무시든지, 요즘 그런 거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폼롤러 이렇게 딱 두고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거 되게 도움됩니다. 그거 하고 주무시는 방법 루틴으로 생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귀 연관된 근육의 운동이 되게 중요하다고 했죠. 속에는 이관, 겉에는 이 귀를 둘러싼 근육들, 이 두 가지에 대한 운동, 하품귀 운동은 이관 자체를 좋게 해주는 운동이고요. 군만두 기법 참고해서 운동을 해주시는 거, 이것도 귀 자체 순환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저음성 난청이 생겼을 때는 주로 어떤 치료를 해요? 저음성 난청이 생겼을 때는 내 몸에 망가진 순환 시스템을 복구해야 된다고 했죠. 망가진 순환 시스템을 복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전신의 경락을 조절하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신장과 방광의 기능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신장의 기능이 떨어지는 걸 한의학에서는 노화와 과로라고 설명해요. 노화와 과로로 어떻게 보면 무너진 내 몸의 장부의 기능, 경락의 기능들을 좀 깨워줄 수 있는 침 치료가 상당히 중요해요. 귀 저음성 난증 지금 왔으니까 귀에 놔야 되는 거 아니냐요, 침을. 그럼 순환이 잘 될 것 같은데요 하는데 안 그렇습니다. 왜냐면 귀만 나아서는 안 되고 이 전체 순환 시스템을 리셋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손발에 더 많이 나요. 우리가 된장국 만들 때 이거 넣는 그 셰프만의 레시피가 있듯이, 그 순환 시스템을 리셋하는 한의사만의 레시피 처방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고유 침법들이나 개개인에게 맞춘 한약 처방들을 통해서 전체 시스템을 리셋하는 방향으로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환자분들이 얼마나 치료해야 되나요? 완전 물어보세요. 이 저음성 난청 하면 떠올리는 대학병원 간호사 선생님이 있으셨어요. 이분 대학병원 간호사의 이비인후과에서 근무하시는 분이세요. 이비인후과 의사 선생님이랑 같이 계시니까 저음성 난청에 잠깐 올 때마다 바로 고막 주사를 맞았던 거예요. 계속해서 고막 주사를 맞아서 그냥 이렇게 사는가 보다 했대요. 어느 순간부터 안 듣는 거예요, 그게. 그때부터는 무서워지는 거예요. 이러다가 청력 떨어지는 거 아니야 해서 청력 검사 해보니까 할 때마다 뚝뚝 떨어져 있고, 그러니까 이제 공포로 이렇게 다가오면서 저희 한의원에 이렇게 오셔가지고 치료를 시작했는데, 그분이 치료를 한 1년 정도 치료 받으셨었거든요. 그분이 다닐 수 있었던 이유는 실제로 내가 이것이 발작되는 빈도가 자꾸 주는 거예요. 하루에도 몇 번씩 왔다 갔다 했었는데, 침 치료받고 한약 먹고 하고 나니까 한 달이 지나니까 일주일에 한 번만 왔다 갔다든지 3주 만에 한 번을 갔다든지 3개월에 한 번, 이렇게 발작 빈도가 자꾸 줄어들고
그리고 이제 왔어도 금방 좋아지고 이렇게 하니까 고막 주사를 완전히 끊은 건 6개월 만에 끊었고요. 6개월 이후로는 한 번도 재발되지 않아서 총 1년 기간을 가지고 딱 졸업하게 됐어요. 완전히 치료를 하게 되면 이제 몸의 시스템이 바뀌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졸업하실 수 있다라고 하고 지금까지 연락 없는 거 보면 잘 지내고 있지 않으실까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제 대학병원 간호사 선생님의 경우를 보더라도 이분은 3교대 근무하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뇌의 압력을 조절할 수 있는 그 루틴이 완전히 좀 깨져 계셔가지고 제가 웬만하면 이제 야간 근무는 안 하셨으면 좋겠다. 뭐 그러니까 짬이 차면 주간만 하셨으면 좋겠다. 막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분이 이제 완전히 딱 졸업하셨다고 하더라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순환을 개선한 3가지 시스템 지키지 않는다라고 하면 또 점점 안 좋아질 수가 있어서 영상을 보신 환자분들도 정말 제대로 된 그 몸의 순환을 개선하는 리셋 치료와 더불어서 생활습관 꼭 같이 가져가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싶어요. 요즘에 언론에서 돌발성 난청에 대해서는 많이 다루니까 얼마 전에 제 드라마 나온 거 아시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돌발성 난청 좀 알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저음성 난청은 아직도 사람들이 너무 모른다라는 생각 진짜 많이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에 치료하는 것이 제일 좋은데 결국에는 뭐 고막 주사에 의지하다가 그렇지 않게 되는 그런 것들을 볼 때 진짜 안타까워요. 고막 주사도 약도 듣지 않을 때에는 방식 자체를 바꾸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진짜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저음성 난청은 초기 발견이 어렵기 때문에 간과하지 마시고 이게 조금이라도 저음성 난청이 오는 것 같다. 스트레스 받을 때 뭔가 되게 딱 떨어지는 것 같다. 나 잠 못 자는 때 뭔가 귀가 답답하고 먹먹한 증상이 든다 라는 생각이 들 때 그냥 간과하지 마시고 일반적인 청력 검사보다는 정밀 청력 검사를 통해서 저음성 난청이 온 건 아닌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이명과 난청에서 졸업한 수많은 환자분들의 스토리를 가지고 그 중에서 완치와 호전에 도움이 되었던 엑기스들을 뽑아서 앞으로도 많은 영상에서 소개해 드릴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하셔서 다음 영상 바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명난청 완치학교의 민예원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